내가 이렇게 흠뻑 젖을 줄은 몰랐습니다. 그날 수도를 고치러 온 남자가 욕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고장난 배관 하나만 고치고 갈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그는 수도보다 먼저 내 안에 틀어막혀 있던 무언가를 건드렸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. 차가운 타일 위로 물방울이 또르르 흐르는 소리, 땀이 흐르는 그의 목덜미, 좁은 욕실 안에 가득 찬 낯선 숨결. 그는 스패너를 들었지만 정작 그날 열어진 건 녹슨 배관이 아니라 내 감각이었습니다. 도대체 그날 욕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? 안녕하세요.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외로움과 무관심 속에서 한 여자가 자신도 모르게 빠져든 금지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단 한 사람의 무관심이 다른 한 사람의 갈망을 어떻게 물고 터지게 했는지 지금부터 조용히 들어보세요. 결혼한 지 어느덧 20년. 이제는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남편과의 생활은 정적 그 자체였습니다. 아침이면 신문을 펼치는 남편의 옆에서 난 습관처럼 밥을 차리고 커피를 내렸습니다. 그가 내 생일을 챙긴 기억은 까마득하고 결혼기념일은 달력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죠. 내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는 날이 잦아졌습니다. 나는 아직 여자인가? 하루에 1호라곤 베란다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. 그 고요뿐이었습니다. 그런 어느 날 욕실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. 싱크대 아래로 흘러내리는 찬물의 소리는 마치 내 마음 속에서 흘러내리는 것들과 닮아 있었어요.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가 돌아온 말은 알아서 해였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고장난 건 수도가 아니라 우리 사이였다는 거려. 결국 내가 직접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.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에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. 땀에 젖은 옷, 약간 헝클어진 머리카락, 그리고 그 너머로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. 잠깐 마주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. 그 순간부터 난 이상하게 호흡이 달라졌어요. 그는 일에 집중했지만 그 집중하는 팔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나를 자극했습니다. 스패너를 조이는 팔뚝의 근육, 타일 위를 누비는 손끝. 난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끌렸습니다. 수리를 마치고 나가려던 그에게 나는 무심하게 말했죠. 차 한잔 하실래요? 아주 자연스럽게, 아주 위험하게. 작은 주방,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조용했던 그 공간에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. 익숙한 테이블 위 낯선 팔뚝이 스치듯 놓이고 두 잔의 커피 사이로 김이 아른거렸죠. 그는 말했습니다. 결혼한 적 없고 싱글이며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다고. 낯선 대화는 금세 온기를 머금었고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죠. 언제부턴가 말 한마디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집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는 참 이상할 만큼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. 말 없이, 판단 없이, 단지 눈빛 하나로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 따뜻한 존재가 마치 긴 겨울 끝에 도착한 봄바람 같았습니다. 그가 컵을 드는 손끝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.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 속엔 묘한 배려가 담겨 있었고 나는 그런 섬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렸죠. 어쩌면 그 순간 뜨겁게 데워진 건 커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텅 빈 내 안에서 그간 쌓여온 고요한 목마름이 그의 낮은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녹아 흐르기 시작했던 겁니다. 아무렇지 않게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나는 오래 묵은 외로움의 껍질이 한꺼풀씩 꺾여지는 걸 느꼈습니다. 남편과의 대화는 마치 다 닳아버린 수도꼭지처럼 찬물만 흐르고 있었고 나는 언제부터인가 따뜻한 물이란 걸 잊고 살았던 여자였습니다. 그런데 그날 주방 한쪽에서 느껴진 그 사람의 온기는 뜨거운 증기처럼 서서히 내 안을 적셔왔어요. 단어 하나, 숨소리 하나에도 가슴이 파르르 떨렸고 마주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허벅지 아래가 간질간질해졌습니다. 그는 내 속마음을 꺼내보려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깊숙이 들어오는 듯했죠. 낯선 남자의 단순한 고개, 끄덕임 하나에 나는 눈앞에 쏟아진 빗물처럼 무너졌습니다. 그날의 커피는 그 어떤 향신료보다도 강렬했습니다. 마신 건 커피였지만 취한 건 그의 기운이었어요. 입술에 닿은 커피잔보다 더 선명하게 나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말았습니다. 그 순간부터 나는
매일 고장나길 바랐는지도 몰라요. 수도가 아니라 내 일상이, 내 결혼이, 그리고 내 이성이. 며칠 후 또다시 욕실에서 물이 샜습니다. 스스로에게 설마 내가? 하고 말했지만 진심은 알고 있었죠. 난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. 이번에도 그는 왔습니다. 우연인 척. 익숙하게. 그가 스패너를 들고 구부릴 때마다 내 안의 감정들이 조여오듯 당겨졌습니다. 그리고 그가 무심히 내 손등을 스쳤을 때 나는 미세하게 떨고 말았죠. 마치 누군가 내 마음속 버튼을 눌러버린 듯이. 그날 밤 평소처럼 남편의 옆에 누웠습니다.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내 눈꺼풀 너머로 떠오른 건 남편이 아닌 그 남자의 손이었습니다. 샤워기 너머로 비친 그의 실루엣. 욕실 바닥에 맺힌 물방울보다 더 또렷하게 각인된 그의 땀 냄새와 숨결. 그리고 내가 한때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 오래 잊고 있던 여자라는 감각. 그게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죠. 그의 손끝이 닿았던 곳은 물리적인 피부보다 더 안쪽이었습니다. 마치 녹이 쓴 수도관 안으로 따뜻한 물이 돌기 시작하듯 내 굳어있던 감각이 서서히 풀리고 흘러내렸습니다. 그날 욕실 안의 공기, 습기, 타일에 부딪히는 물소리 하나까지 모두가 나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주는 의식처럼 느껴졌어요.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감은 눈 속에서 나는 그를 보았고 그의 손길을 느꼈으며 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. 처음이었습니다.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장면이 내 꿈에 스며든 건 죄책감은 있었죠.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감정마저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어딘가 따뜻하고 묘한 위로 같은 꿈이었습니다. 그 꿈 속에서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있었어요. 젖은 머리칼이 목덜미를 타고 흐를 때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스치듯 감싸 안고 물방울 사이로 뜨거운 기운이 배어나오는 순간 나는 그 안에 숨을 틔우고 있었습니다. 이것이 꿈이라는 사실이 다행이면서도 동시에 끔찍하게 아쉬웠습니다. 현실에선 남편의 무심한 숨소리만 귓가를 때렸고 그의 존재는 마치 말라버린 수건처럼 차갑고 무게만 남아 있었죠. 그 옆에서 나는 조용히 등을 돌린 채 금기된 장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.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체온, 단 한순간에 온몸을 적셔버린 열기. 나는 그 모든 것이 진짜였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세 번째 방문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이뤄졌습니다. 그는 문을 열자마자 근처에서 일 보다가 들렀다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지만 난 그게 변명이라는 걸 알았어요. 그가 내 집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 거리에서 굳이 돌아섰다는 걸. 여자의 직감은 이상할 만큼 예민하잖아요. 나도 모르게 반가웠고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조용히 들썩였습니다. 부엌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지만 우리 사이엔 이미 커피보다 더 뜨겁고 진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어요. 그가 잔을 내려놓는 순간 나도 덩달아 잔을 내려놓았고 그 찰나에 내 손이 그의 손등 위에 조심스레 얹어졌습니다. 아주 짧은 그러나 숨이 막힐 만큼 농도 짙은 정적이 흘렀고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충분히 닿을 만큼 가까웠죠. 입술이 맞닿았을 때 그건 충동도 계획도 아니었어요. 단지 오래전부터 쌓여온 갈증이 물을 찾아 손을 뻗듯 자연스러웠습니다.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. 그 순간 나의 외로움과 그의 공허함이 맞닿은 채 조용히 서로를 빨아들였어요. 욕실 바닥은 이미 차가운 물기로 젖어 있었지만 오히려 남긴 건 그보다 훨씬 더 짙은 체온이었습니다. 마치 타일 사이로 번지는 김처럼 우리의 온기가 바닥을 타고 천천히 번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겹씩 껍질을 벗겨가며 진짜 속살을 마주했죠.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연결감, 심장을 조용히 두드리는 열기. 그건 육체 이상의 것이었습니다. 깊고 조용한 밤, 물소리조차 숨죽인 욕실 한켠에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못한 장면을 새기고 말았습니다. 그 장면은 어떤 소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울림처럼 내 안에 박혔고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무늬처럼 남았어요. 그날 이후 나는 남편의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완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더욱 선명히 깨달았습니다. 그의 팔에 안겨있는 듯 했지만 마음은 전혀 닿아 있지 않았죠. 오히려 그 남자의 손길,
눈빛, 내 이름을 부르던 낮은 목소리, 그 모든 것이 내 귓가에, 피부 위에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. 현실은 점점 더 메말라갔고 꿈속의 장면만이 나를 숨쉬게 했습니다.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왔습니다. 마치 고장난 수도가 마법처럼 자꾸만 말썽을 부리는 듯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. 수도는 핑계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발걸음은 내 외로움의 틈새를 정확히 알고 찾아오는 듯했습니다. 우리는 눈빛 하나, 숨결 하나로 서로를 정당화했어요. 이건 단지 잠시 기댈 곳이 필요한 거라고.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거라고. 나는 그에게 기대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그는 한마디 말 없이 그런 나를 가만히 받아주었습니다. 그의 손이 내 등을 감쌀 때마다 나는 내가 다시 여자로 살아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. 현실은 점점 흐릿해졌고 금지된 만남은 도리어 더 진하게 스며들었습니다. 그의 손끝은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우듯 나를 조금씩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달콤하고 무방비한 틈 사이로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잔잔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밀려오기 시작했죠.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체온이 남은 베개자리에 누워있을 때조차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떠올랐고 남편의 무표정한 눈빛이 내 안의 어딘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. 행복해선 안 될 순간에 웃고 있는 내 모습이 거울 속에서 낯설게 보였고 나의 심장은 이유 없는 떨림으로 때로는 한밤중에 나를 벌처럼 쏘아올렸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. 수도는 왜 계속 고장나? 그 말은 짧았지만 마치 무게감 있는 돌덩이를 내 심장 위에 툭 하고 떨어뜨리는 것 같았습니다. 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숨조차 조심스러웠고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시선을 피했습니다. 그 순간 나는 직감했어요. 그 짧은 문장이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.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. 침묵 너머엔 확신이 있었고 그는 내 거짓말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도달해 있었던 겁니다.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내 앞에 몇 장의 종이를 펼쳐놓았습니다. 통화 기록, 현관 CCTV 캡처본, 낯선 이름으로 반복된 배달 영수증, 어디선가 흘러나온 내가 잊고 있었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졌고 그 조각들이 모여 만든 그림은 분명하게 나의 죄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. 내가 그려왔던 환상은 그날 바스러지는 낙엽처럼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. 차갑고 무표정한 남편의 눈동자 속에선 어떤 분노도 질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. 마치 내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처럼.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. 나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. 아니, 못했습니다.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. 나도 잘못했지. 널 너무 외롭게 만들었으니까. 그 한마디에 오히려 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. 미움보다 무관심이, 비난보다 자책이 더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결국 우린 이혼했습니다. 그렇게 20년이 물처럼 흘러가 버렸죠. 그 남자요? 그는 잠깐의 위로였습니다. 함께할 사람은 아니었어요. 감정에 휘말렸고 갈증에 눈이 멀었고 끝내 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. 외로움도 후회도 그리고 책임도 모두 내 몫이 되었죠. 그 후로 수도는 단 한 번도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. 그저 고장났던 건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던 겁니다. 내 안의 균열은 누군가가 메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욕실 앞에 서면 가끔 그날의 온도가 다시 떠오르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. 진짜 위로는 누군가의 가정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거려. 남편의 무관심에 대한 대응이 불륜으로 이어지는 건 너무도 비겁한 일이었습니다. 상처를 핑계 삼아 상처를 낸 나의 행동엔 어떤 변명도 붙일 수 없습니다. 다시 돌아간다면 아니,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외로움에 빠진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붙잡았으면 좋았을 텐데요. 지금까지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